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석원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목전에 닥쳤는데 오늘은 그걸 대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작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수학여고사를 비교하고 대비해서 도대체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거와 수학여고사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 말이지, 그치?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교과서와 기출문제집에 집중해야 된다. EBS가 아니다. 잡책이 아니다. 잡모의고사가 아니다. 잡개념, 잡기술 등등이 아니고 교과서와 기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왜 그런가를 오늘 밝히고 말이지. 뿐만이 아니고 모의고사하고 수학여고사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 이거지. 한번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작년 6월 모의평가이지. 이 6월 모의평가 앞두고 있으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의 주요 문항 이걸 다 일일이 배열하고 번호 순으로, 그치? 모의평가 순서 그대로 배열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 동일 주제에 대해서 9월 모의평가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 수학능력고사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분석해본다 이거지. 이걸 보면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어떻게 출제되신가를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되고,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실제 수능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도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되죠? 예측이라고, 그지? 확정이 아니고 예측. 선생님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주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은 왜 단원별로 나오지 않느냐? 이건 지금 작년 6월 모의평가 주요 문항 중에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어쨌든 유의미한 문항들 중에 맨 처음 등장한 게 이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문제 분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서는 말이죠.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면은 당신은 좌우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고 연속이란 무엇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고. 딱 이 두 가지야. 그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도 아니고 그냥 딱 이 두 가지라고. 이게 뭔 말인지를 아느냐. 인데 말이지. 에 대해서 모의평가는 다음처럼 출제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제목을 잘 봐요. 여러분들 알죠? 교과서에 이 두 개가 서술되어 있다는 걸, 그치? 에 대해서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입니다. 에 대해서는 말이지. 그래프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인 함수 fx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의 좌극한과 1인 순간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보자라고 출제한 거지. 나는 좌극한도 알고 우극한도 알아요. 좌극한, 우극한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마이너스 1에서는 좌극한을, 플러스 1에서는 우극한. 이게 중복되지가 않아. 중첩돼. 항상 한 놈은 좌극한, 한 놈은 우극한. 이렇게 출제되어 있다 이거지. 마이너스 1과 1을 보는 거니까 우리 문제로 되돌아가서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가 좀 작다 이 말이지. 왼쪽에서 접근해 올 때에 이때 y좌표들이 도대체 어떤 값을 향해서 가나요? 이 말이니까 y좌표는 1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지. x = 1에서는 우극한 보라니까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건데 x의 값이 그 순간에 y좌표들을 보자. y좌표들을 무엇으로 접근해 가는가? 1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리 가도 그러면 y좌표가 접근하기를 1로 접근해 간다는 사실을 안다가 문제다 이거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해설하나? 계속 들어보면 알게 되겠지. 뭔 말인지. 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입니다. 에 대해서 9월 모의평가 이랬어요. 9월 모의평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좌극한과 1인 점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다고 그지. x = 0인 점에서 함수값도 물어봤어요. 함수값은 뭐냐? 좌극한은 뭐냐? 우극한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지. 이게 모의평가야. 되죠? 뭐가 빠져있지? 뭐가 빠져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 전체 단원에 대해서 빠져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럼 연속성의 정의, 연속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빠져있지, 이 주제가. 이러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게 수능이라고. 보기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을 고르시오. 이건데 보라고. 니은번을 봐. 니은번. 이 말이 뭔 말이야? x = 1인 점에서의 극한의 값하고 x = 1인 점에서 함수값이 같나요? x = 1에선 연속인가요?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x-1을 곱했더니
x 이퀄 1에서 연속인가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뭐라고? 다시. 모의평가에서는 말이지, 이 교과 개념 그대로를 딱 되돌고 봤을 때 좌극한 및 우극한의 정체를 하나요? 라고 출제했다면 수학연구에서는 연속을 아나요? 연속이 무엇인지는 아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이만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른 문제로 가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관건이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디귿번 x-1에 곱하기 fx라 그지? 이놈이 x 이퀄 1에서 연속성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그래프로 되돌아가서 x-1에 곱하기 fx의 연속성을 따져라 라고 했을 때에 x 이퀄 1인 점에서요. 주의할 건 말이지 사연이 이렇게 생겨왔다 이야 그지?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가든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든 x가 정확히 1인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이 x-1이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을 향해서 가고 너도 0으로 간다 이게.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고 있는 중 너는 0이다 이게 정확히 그지? 인 거니까 이 fx가 말이지 이것만 아니라면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않는다면 즉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면 값이라면 이놈들은 값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는 뭐냐? 0 곱하기 안값이라는 거야. 안실수. 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지. 마치 이런 거야. 0 곱하기 개미 뭐 이런 거야. 그럼 모른다 이 말이지 말씨. 0 곱하기 말미잘, 0 곱하기 상어 뭐 이런 거니까 모른다 이 말이지. 인데 이 각각이 좌우 극한면 함수값이 값을 가지고 있다면 해서 봤더니 x 이퀄 1인 점을 봤더니 보신 것처럼 발산하지는 않는다. 이 x 이퀄 1인 점에서 함수값도 좌극한도 우극한도 양이 무한대로 음이 무한대로 발산하지는 않는 거니까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 0이다. 아, 짬뽕에서 다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 이 0으로 가는 인수가 곱해져 있으면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한 항상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 된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주제는 말이지 작년에 수리 나항에서 처음으로 출제했지만 수리 가형 문제에서는 수도 없이 한 10번쯤 출제했어. 10번이면 한 15번쯤 출제했어. 수도 없이 출제한다. 이 주제가 앞에 곱해져 있어. 0으로 가는 인수가 곱해져 있어. 뒤에 있는 값이 발산하지만 않는다면 다 반드시 x 이퀄 1인 점에서 연속이 된다. 그 연속이 되는 그 순간의 값은 뭐냐? y좌표는. 그건 다 0이 된다 이 말이지. 그지? 이 내용을 품고 있었다. 이건 내용적인 접근이고 다시 한번 더 주제적 접근을 한번 보라고.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봤다 이거.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물어봤다 이거. 실제 수능 연속성을 물어본다. 느낌이 와요? 그럼 그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그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잘 공포스러운 행렬의 정오 판정 문제인데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행렬이라는 단원에서는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너 연산할 줄 아냐? 더하기 할 줄 알아? 빼기 할 줄 알아? 곱하기 할 줄 알아? 혹은 나누기를 대신해서 역행렬 계산할 줄 알아? 이게 1번이야. 그치? 두 번째는 말이야.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봤더니 행렬의 곱셈하라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더라 이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수의 범위에서 실수들 간의 연산이거나 혹은 다항식의 연산체계와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고 만약에 교환법칙 성립한다면 다항식의 연산체계랑 완전히 같다. 즉 전개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딱 두 가지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물론 말이지 이런 것도 있어. 다음 같은 경우는 영인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러나 이런 건 없어. 영인자의 성질은 다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교과서에 없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능 출제 범위 제외다. 수능 출제 범위 제외. 왜? 교과 왜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탐구하면 안 되나요? 가면 안 된다. 수학연구사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수학연구사에서는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 교과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뿐만이 아니고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제시한 개념, 교과서가 제시한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딱 거기서 멈춘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를 보던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시험범위 왜 이걸 막 공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의 기준이 교과서는 거야. EBS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모가 아닌 거야. 그 아니고 교과서는 거야.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아닌 한 출제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문제로 제시되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는다. 오직 교과서의 서술 내용의 문제의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지. 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원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가봅니다. 작년 6월 9번 정호 판정 문제예요. 다음 정보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렬 A가 주어져 있고 행렬 B의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분이 주어져 있어요. 성분이 주어져 있다. 선생님 몽땅 아니잖아요. 그 아니고 어떤 하나라도 주어져 있다. 이 네 개의 성분 중에 어떤 하나라도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즉 문제에 서술되어 있기를 행렬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뭐냐? 이 행렬만 갖는 고유한 특징은 뭐냐? 가 문제라고. 그 고유한 특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유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가 아니야. 그건 왜?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과서는 뭔데? 계산해봐. 가 문제야. 되죠? 성분이 주어져 있어. 그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보거라. 이 말이지. 주의! A-B의 제곱 계산할 때 A 빼기 B를 먼저 하거라. 왜? 그래야 제곱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행렬 A랑 행렬 B에 가서 문제의 서술 내용을 봤더니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즉 일반 실수의 연산 체계처럼 전개 공식을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라는 대로 하시오. 집어넣어서 계산해봐라. 가 문제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빼기 할 수 있니? 곱하기 할 수 있니? 역행렬 구할 수 있니? 이 말이라고 하는 식이지. 빼기 할 수 있니? 곱하기 할 수 있니? 역행렬 구할 수 있니?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쉽게 출제됩니까? 네, 무조건 이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문제의 서술 체계에 행렬의 성분, 이 네 개의 성분 중에 어떤 하나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한 조건이 제시된 있어도 그 행렬만 갖는 고유한, 그것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거지. A 빼기 B의 통틀어 제곱해보다 진정 단행렬의 실수배냐? 뭐 이런 말이라고 말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느냐? 더하기 할 수 있나요? 빼기 할 수 있나요? 곱하기 할 수 있나요? 역행렬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문제를 읽는다. 되죠? 어떨 때는 성분이 하나라도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런데 수능에 가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수능에 가면 보신 것처럼 A랑 B에 관해서 아무런 성분에 관한 조건이 없다 이거지. 단지 주어져 있기를 A의 제곱에 그럼 더하기 B가 보신 것처럼 3단의 행렬이고 A의 4제곱에 그럼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7단의 행렬입니다. 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다고. 이 말은 뭔 말이냐? 해서 기억을 봐. 교환법칙 성립함을 확인해서 일반 실수의 연산 혹은 다항식의 연산, 전개공식, 인수분해공식을 포함한 다항식의 연산 규칙과 이놈의 계산 규칙이 동일한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 여부를 따지는 순간 다항식이랑 같나요? 많아요가 핵심이다 이거지. 따져봤더니 행렬 B가 다음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B라는 녀석이 3단의 행렬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를 해봤더니 그놈은 A에다가 3단의 행렬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B 곱하기 A를 해봤더니 그 녀석은 3단의 행렬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대해서 그럼 곱하기 A 한 것이니까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즉 행렬 B가 A의 다항식이 되는 순간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다. 이거다 그러지? 약간 되죠? 그러고 나서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고 이 다음이 문제야. 디귿이 핵심인데 디귿이 접근 방법이 문제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읽는 거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은 거니까 다항식 연산체계랑 같다 이거지.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문제가. 너를 말이지 그냥 실수, 즉 다항식 연산체계랑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를 X라고 하고 너를 Y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는 3이다 이거야. 해서 X 더하기 Y는 3이고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은 7인 거야.
이럴 때 디귿번 6제곱, 세제곱 6제곱,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에 y의 세제곱은 도대체 뭐냐가 문제라고. 그래서 따지고 봤더니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냐?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그놈 마이너스 3 곱하기 xy에 그럼 괄호 x 더하기 y입니다. 이런 멋있는 식이, 유명한 식이 있었다 이거야. 그치?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식이라고. 이 값을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x 더하기 y는 뭐라고? 3이었으니까 너는 27이고 너도 3인 거지. 결국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선 x 곱하기 y만 찾으면 돼. 그치? x 곱하기 y는 어떻게 찾는다고? 이 두름 연립해서 이 두름 가지고 x 곱하기 y를 찾아봐라 이거지. x 곱하기 y를 찾기를, 이것도 또 유명한 식이 있잖아. x 더하기 y의 그럼의 통틀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y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고, 너는 3이니까 이건 9인가요? 너가 7이었는데 너가 9다 이 말이지. 그럼 너는 2라는 말이고 2 곱하기 xy가 2니까 x 곱하기 y가 1인 걸 알아. 너는 1이었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말이야. 너는 1이다. 그래서 이제 27에서 3, 3은 9를 빼. 그럼 답은 18인가요? 그래서 18단위 행렬이 맞나요? 해서 옳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문제의 체계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 일반 실수 연산 체계랑 완전히 같다. 너 제곱하고 너 제곱돼 있다. 이 식의 완전 제곱에 답이 있다 이 말이지.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실수 연산 체계랑 같으니까. 너는 제곱인데 6제곱이고 너는 1승인데 세제곱이다. 너의 세제곱 한번 해봐라. 세제곱에 내가 찾는 답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두 개이다 이거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이 문제는 다 이해가죠? 완전히. 디귿할 때 잡짓한 사람들은 다 반상해야 돼. 그러면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그에 따라 또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같다. 뭐랑? 다항식의 연산체계랑 같다. 그것만 출제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요. 행렬 단원에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뭘 배웠느냐? 한 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배웠다 이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아닐까에 따라서 다항식의 연산체계랑, 즉 인수분해 공식 및 전개 공식 이거랑 비교하는 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서술이 돼 있고 그게 다 예제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지. 에 대해서 평가원 6월 평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봐. 그냥 행렬의 연산을 아냐? 수학연구사 그게 아니고 교환법칙 성립 여부에 따라서는 다항식의 연산체계랑 행렬의 연산체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아느냐? 겹치질 않아. 되죠? 다시 함수의 극한입니다.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봐.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봐. 모의고사 여기까지인 거지? 수능 연속상을 물어봐. 겹치질 않아. 되죠? 겹치기도 해. 그럼 겹친다면 어떻게 겹치겠어? 9월에 나왔죠. 9월. 9월과 수능은 겹치질 않아. 6월과 수능은 건너뛰어져 있으니까 겹치기도 해. 뭐만 하는 거야? 행렬의 연산과 다항식의 연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봤는데 6월 모의평가 수능 돼요? 계속 가봅니다. 이번엔 말이지 미분적분의 정호 판정 문제인데 하여튼 미적분 책에 오면 단원이 3개의 단원이야. 함수의 극한과 미분과 적분이라고. 에 대해서 특별히 정호 판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다 이거 그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함수의 극한은 뭐라고? 앞에서 좌극한, 우극한 및 그걸 냈다 이거지? 연속상 다 물어본다 이거. 그 함수의 극한에 관해서도 정호 판정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앞에 봅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호 판정 문제 어디서 나왔다고? 수능이야 수능. 아까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좌우극한을 물어봐.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좌우극한 수능 정호 판정 문제로 연속성을 물어본다 이거 그지? 수능 정호 판정 문제로 연속성을 물어봤다. 이건데 미분적분의 정호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출제되기도 한다. 그건 이제 논외로 친다. 아까 우리가 다 보여줬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미분과 적분에 관한 정오 판정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보신 것처럼 작년 6월이야. 3참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와 2참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다.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gx의 도함수 g'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그지? 가 있었다. hx를 fx-gx라고 하자. hx를 두 개 뺀 놈이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h'x라는 녀석은 f'x에서 빼기 g'x 한 것이다. 이걸 그려보면 안다 이 말이지, 그지? f'x랑 g'x의 차이를 그려보면 hx의 도함수를 한다. 이거고 말이지. f0 이퀄 g0다 이 말도 얘의 관점에서 보면 hx 입장에서 보면 빵 집어넣었더니 f빵 이퀄 g빵이 같다는 말이니까 빵 집어넣었더니 f빵 g빵 같으니까 h빵이 제로인 거야. h빵 제로이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음 복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인 거지. 뭐라고? 다시 h'x를 찾아봐야 돼. 뭐라고? hx란 녀석이 fx랑 그럼 빼기 gx가 있었으니까 이놈에 대해서 h의 제로는 제로였고 h'x라는 녀석은 f'x에서 빼기 g'x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걸 이용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겁니다. 그지? 그럼 난 뭘 해봐야 되느냐? 도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 그지? 도함수는 뭐냐? f'x에서 g'x를 뺀 거라고. 너는 2참수고 너는 1참수라고. 두 개 빼면 2참수가 되겠지. 그지? 어디서 만나는데? 다음처럼 만나겠지 뭐. 두 개 뺀 놈. 이 얘지.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지? 너가 2다. 너는 0이다. 이 말이지. 이게 뭐라고? 너다. 이게. 즉 hx의 도함수라고. hx의 도함수를 봤더니 도함수의 음양보변화가 너는 양이고 너는 음이고 너는 양이래. 이 점에서 극대를 왜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그지? 이 점에서 극소를 왜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질 것이다. 이게 다 파악이 됐어. 이제 문제가 다 끝났다 이 말이지. 에 대해서 기억연디귿 0에서부터 이 사이에 hx는 감소하느냐? 그 도함수가 음수냐? 그 도함수를 봤더니 음수다 이 말이지.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느냐? x 이퀄 2인 점에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변해간다 이거지. 아 당연히 맞다 이 말이지. 즉 곡선 그래프의 상태가 어떤 3참수가 이게 hx인데 0인 점에서 극값을 가지고 2인 점에서 극소값을 간다.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그지? 였는데 hx 이퀄 제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가? 였는데 h의 제로가 제로였대. 0일 때 0인 거니까 x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된다. 하여튼 이게 미분 문제야. 다시 원래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hx가 fx-gx이면 이걸 그냥 그리는 거야. 되죠? 네, 그걸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f'x-g'x인데 이걸 그냥 그린다고. 이걸 그리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다. 어떻게 그리느냐?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이다. 빵일 때 빵이고 2일 때도 빵이다. 왜? 만나는 거니까 두 개 빼면 빵이지. y좌표가 서로 같으니까 두 개 빼면 y좌표가 빵이다. 이거지. 에 대해서 이 참수 그릇이요. 0인점 지나고 2인점 지난다. 에서 x가 만난다 이 말이지. 이 참수 뭐 그래 말하니까 얘를 그리는 게 매우 쉬워. 뭐라고? 뺀 놈 자체를 그냥 그린다. fx 빼기 gx를 그냥 그린다. f'x 빼기 g'x를 그냥 그린다. 뺀 놈을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서 그냥 그린다 이거지. 이게 미분에 대한 정오 판정 문제였다고. 그럼 예측상 이게 모의평가였다 이 말이지. 어떤 거로 6월 모의평가 19번이었다고. 수능은 말하는 거야. 수능은 이걸 다음처럼 출제한다.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물체에 대해서 속도를 A 물체와 B 물체의 속도를 각각 FT랑 GT라고 한다. 속도 그래프래요. 너도 속도 그래프, 너도 속도 그래프, FT, GT 였는데 에 대해서 묻기를 다음처럼 물어본다. 어디에 있나? 속도를 봐라. 이 말은 어디에 있나? 속도가 주어져 있는 위치를 봐라. 이 말은 적분해 봐라. 이 말이잖아. 높이 차이는 뭐냐? 정적분의 차이는 뭐냐? 같은 높이에 있는가? 정적분의 값이 같은가? 되죠? 뭐 어떻게 출제하고 다시 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에 관한 정오 판정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두 놈에 관해서는 미분과 적분에 관한 정오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6월 모의평가 미분입니다. 9월 모의평가 출제되지 아니하였어요.
실제 수능 적분입니다. 이게 9월 모의평가네, 그지? 9월 모의평가. 죄송. 그럼 실제 수능은 뭐라는 거야? 수능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말이네, 그지? 수능이 없다. 수능이 없네. 되죠? 다시. 말을 약간 중간에 헷갈렸어요. 6월 모의평가. 미분에 관한 정오 판정 문제. 9월 모의평가. 적분이라고. 수능 없었다, 이거. 만약에 수능에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뭐라는 거야? 그렇다는 말이야. 미분이었을 것이다. 그게 앞에서 계속 배운 이 평가원의 원칙이다. 왜? 행렬에서는 모의평가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능력고사에서는 다항식의 연산과의 비교. 되죠? 함수의 극한, 모의평가에서는 극한값, 수능, 연속성. 이렇게 되어간다. 가봅니다. 이번엔 말이야, 응용 문제인데, 미적분에서 기와 관련된 응용 문제는 적분도 있어, 그치? 다음 녀석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있는데, 그 응용이 아니고, 그냥 기하에 대한 일반적 응용이야. 왜? 넓이를 구하라도 적분을 응용해서 구하긴 구하는 거지만, 그건 교과 개념 내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치? 인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응용 문제라는 게 있다. 어떤 도형과 관련 지어져서. 미분에서도 최대 초속값과 관련해서 도형 문제와 관련 지어진 이게 응용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평가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음처럼 반응한답니다. 그런 것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한 놈 0,1이었고 0,1이었고 또 다른 녀석은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y = x의 제곱이 위에 있었는데 두 개의 정사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해놓고 이 그림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뭔 말이라고 다시 둘 다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두 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두 놈이 있었는데 말이지 그 두 놈에 대해서 한 놈은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0,1이었고 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 이 정중앙에 있는 점의 좌표가 0,1이었다 이거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또 다른 녀석은 뭐냐? 그 녀석이 말이지 어디였어? 왜 거꾸로 간 거야, 그지? y = x의 제곱이 있었대. 뭐가?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y = x의 제곱이 위에 있었으니까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여기에 정중앙이 y = x의 제곱 위에 t, t의 제곱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지? 에 대해서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각각 한번 찾아봐라. 이 문제가 같고 말이지. 그 말은 이 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를 찾아봐라. 두 점의 좌표를 알면 x좌표 차이 해서 밑변 구하고 y좌표 차이 해서 이변 구하면 된다. 이 점 좌표는 뭐냐? 지금 0,1에 대해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갔다 이거지. 얼마만큼 내려왔느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만큼 내려온 거지. y좌표가 2분의 1이다 이 말이지. x좌표가 0인데 또 같다 이 말이야.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해서 이 점 좌표가 너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얘는 뭐냐? 원래 대각선의 교점 좌표 요 점에 비해서 x좌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y좌표는 늘어났다 이 말이지. x좌표 얼마큼 줄어든 거야? 2분의 1만큼 줄어들고 라고 했으니까 이 점 좌표가 t-2분의 1, y좌표는 증가했다 이 점에 비해서. 올라간 거니까 2분의 1만큼 t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t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구할 걸 다 구했다 이거지. 그럼 밑변 길이는 뭐냐? 너에서 너를 뺀 거지, 그치? 이놈에서 이놈 뺀 건 쉽다 이 말이지. 높이는 뭐냐? 얘니까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된다 이거지.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는 뭐야? 너에서 너 빼면 된다. 해서 이제 밑변 길이도 구하고 높이도 구했으니까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러면 1차식이고 너는 2차식인 거니까 빼봐도 1차식, 2차식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두 개 곱해보면 t에 관한 3참수가 된다 이거지.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여러분께서 많이 해본 거니까 빼서 넓이를 구해서 그려보면 된다. 해서 이제 미분에 관한 응용 문제를 낸 거라. 최대, 최소 관련된 응용 문제를 6월 모의평가에 내셨다. 6월 모의평가 21번이었어요. 되죠?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죠? 미분과 관련된 최대, 최소 혹은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도형의 응용 문제 이게 있는데 에 대해서 말이지 수능 9월에 없었어요. 됐죠? 9월에 만약에 있었으면 이게 9월이다 이 말이지. 뭔 말이라고? 시험이 인접해 있어. 주제가 동일 다룬 내에 소주제가 중복되지 않는다. 되죠? 동일 주제에 대해서 소주제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뭘 냈느냐? 보신 것처럼 극한과 구하래. 뭐냐? 그림이 다음 같은 그림이 있었다 이거지에 대해서 봤더니 y = x 플러스 1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마이너스 1,0랑 t, t 플러스 1이래. 뭔 말이냐? y = x 플러스 1 위에 점 A 마이너스 1,0 하고 이 점 t, t 플러스 1을 잡았대. 이렇게 만들었대. 그지? 가 있었다. 해놓고 나서 말했지. 이제 P를 지나고 y =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뭐라고? y =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너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가 문제니까.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쉽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두 개 더한 놈 2t 플러스 1. 이 점 좌표가 0, 2t 플러스 1인다. 그거 어떻게 선생님 막 암산으로 하나요? 선생은 이렇게 한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x 플러스 y는 뭐시기 이렇게 될 텐데 x 좌표랑 y 좌표가 t랑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본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2t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신 것처럼 y절편이 2t 플러스 1이 된 거라고 지. 여러분들께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y절편 찾아내면 된다고 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길래 그때에 AP의 제곱이랑 AQ의 제곱을 구하래. 이랬으니까 AP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지. AQ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된다. 거리 공식으로 구해서 제곱해서 나누어서 극한값 구해보면 된다. 다 풀린 거라고 지. 근데 문제는 다 풀긴 풀었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본다고. 과연 이 문제의식이 옳은가? 응용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적분도 있잖아. 적분의 응용 문제는 넓이를 구하라니까 교과 내용, 교과의 개념 그대로라고 그지. 사실상 응용 문제가 아닌 거지. 적분이라는 도구를 응용한 건데 교과서의 개념을 응용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건 뭐냐? 교과서의 개념, 극한값 및 미분은 뭘 배웠는데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는데 그걸 응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인 도형에 대해서 최대 초수값을 한번 찾아봐라. 인 응용 문제. 함수의 극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도형에 대해서 저 길이의 비율,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에 관한 극한의 값을 한번 찾아봐라. 인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겹치지 않는다. 되죠? 지나갑니다. 이건 수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겹치지 않는다만 강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뇌리에 이게 있어야 돼. 교과서의 개념을 그대로 출제하는구나. 그냥 다른 어떤 것도 그냥 다 개입되지 않는구나. 여기엔 그냥 교과서 그대로 출제한다. 교과서 그대로인가요? 교과서 그대로다. 잡개념이 없다 여기에. 잡개 없다. 잡개. 그냥 깨끗하다. 순결 이런 걸 뭐로 표현해? 흰백스에게 순결함.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지? 잡기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나쁘다. 왜?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시험 범위가 교과서라는 걸 명심할 것. 교과서의 개념과 교과서가 생각하라고 했던 방식 그대로 그것만 시험에 출제된다 이거지. 수열입니다. 수열은 그럼 교과서에 어떻게 수술되어 있느냐? 맨 처음 딱 펼쳐보면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의 배열입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 3, 5, 7, 9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땡땡땡땡. 이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교과서에 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만 해서는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선생님 11이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1, 3, 5, 7, 9 네모나게 똥뽕 11 이게 답이야. 그 고등학교 3학년 11 천만의 말씀. 100일이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100일도 수열인가요? 일정한 질서에 있나요? 그러나 교과서에서 배운 일정한 질서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치? 일정한 질서 있긴 하다. 그러나 불완전하다. 이걸 대신해서 수열을 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항이다 이 말이지. 일반항도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일소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 다음번 장도 그 다음번 장도 예를 들면 56,789번 장도 대입만 하면 금방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지. 되죠? 완벽하게 모든 항들이 정의된다 이가. 이름만 있느냐? 이것도 있다. 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A1은 1이고 A의 n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A의 n에다가 더하기 2한 겁니다. 라고 해도 되지 그지? 이걸 점화식이라고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게 세 개의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다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써보면 안다.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 써보면 안다. 되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곤란한 순간이 있다. 일반항을 그냥 구한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그렇게도 잘 안 되고 그렇게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써라. 점화식을 써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써라. 이거라고 하지. 뿐만이 아니고 말이지.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점화식은 어떻게 다루는 거냐?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이렇게가 뭐냐? 귀납적으로 다룬다. 이 뜻은 뭐냐? 점화식을 만나면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한다.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왜? 그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럼 점화식 일반항 구하는 수많은 방법 다 거짓말입니까? 그렇다. 기본적인 점화식,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화식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왜? 목적이 이거니까 그렇다. 수열을 정의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딱 구하자마자 이걸 구하려고 해.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치? 그럼 마치 이걸 주고 이걸 구하라는 사람이랑 같아. 그냥 이것도 다 뭐냐? 목적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에 있다. 되죠? 물론 말이야. 점화식을 주고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건 다 뭐냐? 그건 극한가 구할 때나 그래. 그 왜? 수열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선 그 내부에 있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 안에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항. 그때 갈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따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라고. 극한가 구할 때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점화식 문제는 다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따위 문제는 다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만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고. 왜? 기본적인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인 점화식은 건 뭔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 선생님 그 이상은 안 하나요? 안 해. 선생님 그 이상 많이 했는데요? 그건 다 어디서 했느냐? 잡, 책, 잡, 모의고사, 잡, 개념정리에서 한 거야. 우린 그런 거 안 해. 우린 뭐만 한다고? 점화식을 봐. 첫 장, 둘 장, 셋 장, 넷 장, 다섯 장, 여섯 장을 찾는 거야. 만약에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문제를 딱 봐. 그러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차수열로 족한다. 왜? 그게 교과서의 개념책이니까 이렇다 이거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지. 수능은 뭐라고 출제 않느냐? 다음처럼 출제 한답니다. 평가원은 다음 같다 이거지.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평가원은 다음처럼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다. 1번입니다. 6월 모의평가 20번에 작년 6월 모의평가 20번. 자연수연에 관해서 x 이퀄 n과 두 개의 곡선에 만나는 점을 pnk 문제가 복잡해 어쩌고저쩌고 넓이를 냈어요. 근데 뭔 말이냐? 보이고 있는 그림에서 y 이퀄 2x라는 지수함수하고 y 이퀄 3x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x 이퀄 n하고 x 이퀄 n-1에 대해서 교점 3개를 잡아 너랑 잡아서 그때 만들어지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이거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n이 1일 때 해보자. n이 2일 때 해보자. n이 3일 때 해보자. n이 4일 때 해보자. n이 5일 때 해보자. n이 6일 때 해보자. 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수열은 그렇게만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수열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수열을 분석하는 도구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뭐냐? n번째 상황을 줬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n번째 상황입니다. 이면 일반항에 의해서 수열을 정의하십시오가 문제야. 그냥 일반항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읽는다 이거지. 즉 모든 수열 문제에 대해서 나열하래 나열. 그건 뭐냐?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아니지. 나열하는 거 숫자 언제부터 세기 시작했어? 예비 유치원? 아닌가? 유치원 2학년? 이쯤부터 그때 못 쓰나? 좋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1, 2, 3, 4, 5, 6, 7, 8, 9 쓸 수 있지. 저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망할. 그 대화를 통으로 수능 보겠습니다. 이 말하고 동의하냐?
수학능력고사에서는 항상 교과서가 제시한 모든 도구와 개념을 다 쓰도록 요구하는 거야. 교과서는 다음처럼 세 가지의 도구를 줬다 이거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냐, 이 상황이냐, 이 상황이냐를 판단하시오. 그 문제인가, 문제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써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n번장을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문제가 있고, 점화식을 직접적으로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간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 세 개의 도구가 있다. 세 개의 도구에 대해서 각각 그에 맞도록 출제하는 것이다. 이거. 왜?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 되죠? 선생님, 이런 문제를 천치같이 무슨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고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반응한다. 이건 쉽다 이거야. 그치? 쉽게 n번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져봤더니 너는 n이니까 n, 2의 n승이고 너는 n, 3의 n승이고 이 점 좌표는 n-1, 2의 n-1승인 거니까 저놈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그거 왜? 이 높이를 알지? 이 높이를. 높이는 너랑 뺀 거잖아, 맞지? 너 밑변으로 해? 높이는 뭐야? 높이는 뭐 맞지? 얘지 뭐 얘. 이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를 구하시라 라고 하면 요놈인데, 그러면 n과 n-1 간의 차이니까 1인 거지, 1. 넓이가 만들어져, 그냥 SN이. SN이라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의 n승에서 2n승을 뺀 거고, 높이는 1입니다. 해서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를 추적하시오라고 문제를 낸다, 이가. 이해는 가고 있죠? 뭔 말인지.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원모 유월모 평가야. 유월모 평가 28번이라고. n번째 상황을 줘. 이 두 놈의 교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두 놈 연립방정식 풀어서 X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하면 AN, BN을 다 구한다는 말이야. 그게 같은 문제라고. n번째 상황을 그냥 구해. n번째 상황을 그냥 구해. 첫 장, 둘 장, 셋 장, 넷 장 나열하지 말고 n번째 상황을 구해. 그래서 또 일반항에 의해서 수혜를 정의하는 방법을 문제로 출제한 거라고. 6월 모의평가였어요. 9월 모의평가야. 9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월에는 다 됐다고? 일반항에 의해서 수혜를 정의하는 문제를 출제했다면 9월을 봐요. 중첩, 중복되지 아니한다. 해서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정의된 거야. 수열 A에는 첫 장이 1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했다. 이랬으니까 A의 n이라는 녀석이 주어지기를 1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수열 B는 뭐냐? B의 원은 1이고 Bn 더하기 1은 Bn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있어요. 말하고 다시. Bn 더하기 1은 Bn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간의 관계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냥 문제가 뭐냐? 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간의 관계식 한번 만들어봐. 점화식 한번 만들어봐. 가 문제인 거야. 그게 만들면 답이라는 거야. 그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 이 말은 너 초등학교 3학년 마. 이런 뜻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수능 보면 몇 점 맞아? 이상하잖아? 그에 맞는 문제만 맞도록 출제되어진 거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 왜? 수혜를 정의하는 분석도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세 가지에 맞도록 문제가 출제돼 간다. 교과서 그대로 복제는 복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아. bn 플러스 1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생각해봤더니 말이지. 어디엔가 마이너스 bn, bn 제곱이 있었대. 어디엔가 마이너스 bn, bn 제곱이 있었다. 그건 어디에 있는데? y 콜 x의 제곱 위에 있다. 에 대해서 기울기가 AN인 직선과 기울기가 AN인 직선을 하나 직 만들래? 뭐라고? 기울기가 AN이래. 직선과 y 콜 x의 제곱과의 교점 중에 피해나는 점, 이 점이 아닌 또 다른 점, 이 점이니까 그놈이 bn 더하기 1이라는 거야. 이 점의 x좌표를 피해. 이렇게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너 bn하고 bn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을 찾으시오.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여기에 있지 뭐, 그지? 이걸 식으로 옮겨놓으면 답이다, 이게, 그지? y 콜 x의 제곱이니까 너는 bn 더하기 1의 통틀어 제곱입니다, 그지? 해서 이놈과 이놈의 기울기 x좌표끼리 빼 bn 더하기 1에 그놈 마이너스 bn이 있고 더하기인가요?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그지? y좌표끼리 빼서 bn 더하기 1에 그놈의 통틀어 제곱에 마이너스 bn 제곱을 뺐어요. 이 결과가 an이다. an 여기 구해놨잖아요. 12 곱하기 3분의 1에
그럼 n-1제곱이다. 이게 내가 찾은 답이라는 거예요. 약분해 보면 bn 더하기 1에서 그럼 빼기 bn이라는 녀석이 12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보신 것처럼 개차수랍니다. 그치? 극한과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b1, b1은 뭐야? b1은 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저놈 12 곱하기 3분의 1의 k-1제곱. 이렇게 해서 풀면 내가 찾은 답이다. 이거 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다 아는 거다. 개차수열이 개차수열 일반항 공식 및 이건 뭐야? 등비수열이 합공식 쓰면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지. 문제를 문제대로 풀어야 된다. 뭐라고? n번짝이랑 n 플러스 1번짝 간간에 관계가 서술되어져 있다. 그 관계를 나타내시오. 점화식을 선생님 점화식 어렵잖아요. 아니라고. 문제 그대로 문제 서술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다른 어떤 것도 안 해. 다른 어떤 짓도 안 해. 그대로 그냥 식으로 바꾸면 그게 답이다. 되죠? 이게 뭐였다고? 9월이었다 이거 그지?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능은 이걸 안 내, 이거 수능은. 선생님 내면 어떡하네? 물론 낼 수도 있지.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경향을 말하는 경향. 수능은 이걸 피한다, 이 주제를. 그러니까 수학용고사에서는 점화식을 피한다. 그럼 뭐 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을 실제로 추적해보는 문제를 낼 것이다. 이거. 수능입니다. 수능은 뭐냐? 얼씨올씨의 넓이를 내야 넓이가 뭔데? 이 도형이라고. 이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봐라. 이고 이 각각의 점의 좌표가 그냥 다 주어져 있어. 그걸 AN으로 가자. 그 AN에 관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하라 하니까 일반항 만들어봐라. 제 n번장을 직접 추적해 라고 낸 거야. 되죠? 다시.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안 낸 거야. 이걸 안 낸 거. 되죠? 그럼 이건 어떤 문제들이냐? 이거 선생님 이런 문제 안 내나? 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로 돼. 만약에 문제 상황이 쉽잖아요. 그럼 말도 쉽고 문제도 쉽잖아. 그럼 문제가 아니지. 그냥 상황을 어렵게 내서 대신에 니들이 첫 장, 둘 장, 세 번장, 네 번장을 찾아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블럭이다. 블럭. 블럭을 막 드러내 막. 왜 드러내는지 몰라. 막. 이렇게 블럭이 쌓여있는데 무슨 짝수면 반으로 드러내고 홀수면 놔두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게. 그게 다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져 있어. 예를 들어서 A1은 지랄이다. A2는 지랄이다.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다고. 문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 문제가 첫 장을 추적하고 두 번장을 추적해.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너도 첫 장 구하고 두 번장 구하고 세 번장 구해봐. 그러면 이걸 알게 될 거야. 이 일정한 규칙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출제하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1번 문제의 핵심적인 형식은 뭐냐? 형식은 뭐냐? 형식. 예를 들어야. 이게 수열 및 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첫 장은 무엇이다? 두 번장은 무엇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당신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점화식 만드느냐? 뽕이야. 일반항 만드느냐? 뽕이야. 뭘 하는데? 첫 장은, 두 번장은, 세 번장은, 네 번장은, 다섯 번장은, 여섯 번장은 라고 해서 이렇게 수열을 한번 정해봐라. 그럼 문제인 거야. 이해 가죠? 뭔 말인지? 그렇게 수열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냉정히 따져보면 첫 번째 형식에 관한 문제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 왜? 가장 개념이 쉽기 때문이다. 개념이 너무 쉬우니까. 왜? 쓰다 보면 안다. 이 말이니까. 상황이 어렵게 출제되어진다. 이거지.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도 다 그런 문제야. 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뭐냐? 기출문제 풀어봤던 분들은 이런 걸 알아. 무슨 1, 0, 0, 무슨 주어져 있어. 막 1행을 주고, 2행 주고, 3행 주고, 4행 주고, 5행을 줘. 삼각형 수별이 있었는데 1행은 뭐다, 2행은 뭐다, 3행은 뭐다, 4행은 뭐다, 5행은 뭐다 이렇게 막 주어져.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돼. 아니 무슨 뭘 구하라 라고 출제돼. 이 말은 뭔 말이냐? 문제가 출제자가 나는 첫 장 해봤다, 두 번째 해봤다, 세 번째 해봤다, 네 번째 해봤다, 다섯 번째 해봤다 이런 뜻이야. 그럼 넌 뭘 해봐야 되느냐? 여섯 번장 찾아, 일곱 번장 찾아. 이게 답이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다 이거. 말 뜻이. 이해 가고 있죠? 그럼 다 말하고 이게 주어져. 문제가 출제자가 그걸 하고 있어. 출제자가 이걸 하고 있다고. 이 수를 배열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게 문제라고.
되죠? 뭐라고? 문제에서 예시되어 있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첫 장은, 두 번째 장은, 세 번째 장은 구해주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어떤 행렬에 대해서, 행과 열에 대해서 1행은, 2행은, 3행은, 4행은, 5행은 이렇게 수열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보세요. 가 문제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n번째 순간을 줘. 그럼 일반항 찾아. 그냥 일반항 찾아.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해보는 게 아니야. 수를 나열해보는 게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수열을 한번 정해봐. 이거라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수열을 정해봐. 수열을 정하는 방법에는 귀납적 방법이 있단다. 점화식을 만들어내서 수열을 정하는 방법이 있단다. 라고 출제하고 에 대해서 6월 모의평가 일반항을 찾아라. 일반항을 찾아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점화식을 구하라. 수능 이해가죠? 뭔지? 그렇구나. 이렇게 출제된 거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이때의 가장 강력한 출제자 후보는 뭐냐? 1번이야, 1번. 첫 장 구하라, 두 번째 장 구하라, 세 번째 장 구하라, 네 번째 장 구하라가 가장 강력한 출제 후보자인데 왜? 6월에도 안 나왔고 9월에도 안 나왔으니까 내 6월 건 중복된다. 이게. 항상 그렇다 이 말이지. 인접하지는 않는다. 그럼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추세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는 말이야? 느껴지죠? 각각의 주제들에서 지금 막 언급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지? 를 보면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기본적인 경향 대략 확정적이지 않냐? 경향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추정된다. 확신된다가 아니고 추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번에는 30번입니다. 30번은 뭐냐? 융합 문제예요. 왜? 30번이니까. 강정. 올 수능의 최고 난이도를 보여주마. 이거라고, 그지?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게 30번 문제는 말이지. 여러분이 이 말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실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수리 가형 보는 친구들이 시험 보는 것도 알지. 이과생도 시험 보는 건 알지. 서로 다른 시험지인 것도 알지. 근데 공통문항이 있다는 것도 알죠. 여러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는 게 이런 거야. 수학 1 전단원. 3참수, 4참수, 그리는 미분, 걸 배우기 위한 함수의 극한, 걸 이용한 정적분 다 같이 배우는 거야. 그치? 확률 그대로 같이 배워. 통계 그대로 같이 배워. 이게 다 공통되는 단원들이거든. 그 공통단원이 많아. 많은 거 보이죠? 근데 공통문항은 어떻게 해서 출제되느냐?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이야. 작년에 세 개 시험에서 공통문항은 오직 수학 1에서만 출제했어. 즉 확률과 통계에서 공통문항이 없었다고. 미분과 적분 및 함수의 극한에서 공통문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선생님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출제진의 구성이 교과서별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수1 출제하신 분들 따로, 미적분과 통계기본 출제하신 분 따로, 이과 미적분 출제하는 분 따로, 이과 확률통계 출제하는 분 따로. 왜? 교과서가 다르면 교과서가 이과는 적분과 통계야. 여러분들 보는 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잖아. 교과서가 다르잖아. 출제위원이 다르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이것도 추정이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다른 문제는 다 수학 1에서만 출제된 거야. 라고 확신했다 이거야. 여전히 올해도 30번은 공통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작년 3번 몽땅 다 30번이 공통문항이거든. 30번이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30번은 수학 1이라고. 되죠? 왜? 공통이니까. 최고 난이도인데 공통이다 이거야. 그래서 수학 1이라고. 수학 1인데 수학 1에서 그냥 수열 문제를 내잖아요. 그게 30번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다 봤잖아. 수학 1에서 지수와 로그에 관한 문제를 내잖아요. 그건 이게 아니야. 그럼 30번은 어떻게 출제해야 되느냐. 뭔가 단원을 짬뽕해야 된다.
내 단어를 짬뽕할 수 있는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짬뽕되네. 수열의 정의와 수열의 극한. 선생님, 그거 맨날 짬뽕되네. 누가 뭐라 그랬어? 수열의 정의와 수열의 극한. 수열과 지수로 감수. 수열과 지표가수. 다 짬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이에는 수열이라는 매개가 있는 거야. 수열과 뭐가 짬뽕된다. 수열과 뭐가 짬뽕된다. 그러니까 수열과 수열익한 짬뽕 문제는 어렵지가 않잖아. 아까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 수열과 지수로고, 수열과 지표와 가수, 수열과 지수로 감수의 그래프, 수의 질서와, 이게 수열인지 수열이 아닌지, 수의 질서와 지수로고 함수 및 수의 질서와 수열과 지표와 가수. 이 융합 문제가 결정적이라고 봐야 돼. 여전히 그게 30번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선생님, 확률통계 안 나나요? 확률통계 교과서가 다르다니까. 따라서 출제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전히 어렵다, 이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작년 6월에도, 작년 9월에도, 작년 수능에도 그 세 문제가 다 나왔거든, 이게 30번 문제가. 저도 그 30번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똑바로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를 실제로 보면 말이죠. 다음처럼 만들어졌다. 여러분 다 봤던 문제죠, 그지?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랬어요. 그걸 S라고 하는데 그 S의 원소에 대해서 K도 마찬가지로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로그 2의 N-로그 2의 K가 정수래. 인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물론 말이지. 독해력에 특출난 인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알지만 당신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즉 고등학생은 대부분 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어쨌든 로그 2의 K분의 N 이놈이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데 N의 값에 따라서 이놈이 정수가 되는 K의 개수를 찾아라. 그 문제야, 그지? K는 도대체 몇 개냐를 Fn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거 나서 문제를 봤더니 F의 10이 5이고 F의 99가 1이다, 이거. 이게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30번 문제에 제시되는 이 예를 들었잖아요. 이 예를 들어. 이게 관건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이냐?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 접근하는 통로를 줄게. 이런 뜻이야. 이게 통로인 거야. 이 두 개를 면밀히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야. 맞지? 이 두 개에 집중하는 거야. 다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열심히 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런 뜻이야. 말치.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거지. F의 10을 따져봤더니 F의 10을 따져봅니다. 이 말은 N이 10일 때인 순간이니까 로그 2에 K분의 10이라고. 얘가 정수가 되면 된다, 이거야. 그지? 근데 얘가 정수가 된다는 말은 얘가 2의 거듭제곱 숫자가 된다는 말이니까 저게 1이어도 좋고 2여도 좋고 4여도 좋고 8여도 좋고 2분의 1이어도 좋고 4분의 1이어도 좋고 8분의 1이어도 좋고 16분의 1이어도 좋고 이렇다는 말이잖아, 말듯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얘가 정수가 되는 이 K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K 값은 10이면 되지 뭐. 10, 그지? 1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이 됐다는 말이지. 그 2분의 1이어도 되잖아? 그 20표도 되지만 20. 20번 K가 20이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40표도 되잖아.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80표도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같이. 이게 각각 8분의 1, 그럼 160표도 되는데 160은 100보다 작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지? 인데 지금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본 거야, 그지? 그럼 반대로 이 거꾸로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2가 되면 돼, 2. 제가 2가 되려면 K는 5인가요? 5? 4가 되면 4. 4일 수는 없다. 아, K가 자연수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될 수는 없다. 얘가 8이 될 수 없다. 얘가 16이 될 수 없다. 이게 해서 다 된 거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이거, 그지? 되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분자의 8배, 분자의 4배, 분자의 2배. 이건 그냥 분자. 이건 분자의 2분의 1배. 이렇다는 말이지. 아, 분자인 10에 대해서 2배, 4배, 8배, 16배. 그놈의 절반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면 된다.
만족하는 정수 K면 된다 이 말이지 말듯이. 그게 F의 10을 본 결과이다. F의 99는 이래. F의 99를 생각해 봤더니 F의 99는 뭐냐 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로그 2의 99의 K인데 그 마찬가지로 이놈이 이걸 만족하는 이 K가 이럴 때 되는 거니까 이럴 때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99면 되잖아 99. 얘가 2여도 되잖아 얘가 2. 얘가 2 된다는 말은 이놈의 절반? 이놈의 절반은 정수가 아니잖아. 이놈의 4분의 1배 안 되잖아. 안 돼. 이놈의 2배? 이놈의 2배는 100을 넘어. 안 된다. 해서 얘를 만족하는 것은 K가 99인 순간밖에 없다. 이런 말이라고. 이걸 보고서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가 다 파악이 된 거야. 그걸 다 파악하시라니까요. 그지? 이거 나서 그럼 FN의 1인 건 뭐냐? 이 말이니까 자기 자신인 거,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자기 자신은 반드시 이 원소니까 자기 자신 이외엔 원소가 없는 거 이런 말이지.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지.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지. 그 말은 뭔 말이야? 자기 자신의 절반 있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의 2배 있으면 안 돼. 4배 있으면 안 돼. 8배 있으면 안 돼. 어디에?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그런 숫자를 찾아라. 그 문제인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10에 대해서 2배가 있으면 안 되잖아. 2배가 100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지? 2배가 100 안에 있으면 안 된다. 50 이내의 숫자는 안 된다. 왜? 1, 2, 3, 4, 5, 6, 7, 8, 9, 땡땡 50까지 보면 몽땅 다 자기 자신의 2배가 여전히 100 안에 숨어 있잖아. 자기 자신의 2배가 100 안에 있다. 이게 그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50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50보다는 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절반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절반. 반도 안 된다. 반. 너도 없어. 너도 있으면 안 되고 너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지. 반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은 너가 짝수면 안 된다. 너가 홀수여야 된다 이게 그렇지. 즉 99가 된 이유는 문제에서 자기 자신에 비해서 2배도 없다. 100 안에. 절반도 없다. 100 안에. 이런 말이지. 이러면 반도 없다. 반으로 나눌 수 없다. 저러면 짝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2배도 100 안에 없다. 그럼 2배는 100을 벗어난다. 100을 넘어선다 이 말이니까 50보다는 크다 해서 50보다 큰 홀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물론 말이지. 이 2개 줬으니까 또 다른 값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당연해. 그지? 왜? 문제가 문제인 만큼. 그러나 여기서 준 이 통로, 문제 접근의 통로를 버리면 안 된다. 약간 다 이해가죠?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바라고. 그런데 말이야,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0번에 관한 이 생각이 말이지.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습하는 도구가 그리 많지가 않아. 도구가. 이런 연습의 도구가. 그 도구는 다음과 같아.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작년 9월 30번, 작년 수능 30번. 이 딱 3가지가 최적화된 문제야. 근데 문제는 이 3개밖에 없다는 거야. 되죠? 그게 문제라고, 그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당신들에겐 이걸 해보라고 권장한다. 첫 번째로 이걸 하는 거야. 이 문제를 말이지. 이번엔 이렇게 풀어봐. 왜 FN이 1인 것만 해? 그 문제를 바꿔. 이렇게. 반드시 해봐야 돼. 30번 맞고 싶으면 반드시. 그럼 저 새끼, 저건 뭔 말이냐, 이게 저거 도대체. 그럼 2개라는 건 뭔 말이야?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고. 일단 자기 자신은 되고. 이 말이지. 자기 자신의 2배하고 자기 자신의 절반 중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이 말이지. 2배, 4배, 8배 등등에 대해서 2배하고 2분의 1배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이 안에 숨어있는 원소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지. 를 만족하는 FN의 개수를 가시오. 같은 문제 그대로 풀어본다고? 이것도 해보길 바래. 그럼 이건 뭐냐? 이런 망할. 문제를 바꿔서. 그럼 이 동일한 문제가 3문제가 딱 됐어. 그지? 그래서 연습해보길 강력하게 권장한다. 30번을 맞고 싶어? 어차피 수련양 다 맞기 위해서는 30번 맞는 게 관건적인 시간도 많아. 우리에겐.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 아니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말이지. 이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지. 수열과 치솔과를 결합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에게 권장되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선생님 이게 왜 수열인가요? 1에서 100까지 수의 질서 중에서 이게 문제다, 이거지? 또 다른 문제는 말이지, 이게 있는 문제야, 이게. 이게. 예를 들어 이 문제. 아까 수열에서 나왔잖아. 예를 들어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하다. 이게 주로 수열과 수열이 극한 응용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았어. 수능 기출문제 중에. 그 문제 풀 때도 선생님 그냥 문제 보면 알겠습니다. 이러면 말이지 문제를 연습한 게 아니야.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를 분석해서 이 문제를 추적한다. 예를 들어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 문제가 뭔지 정체를 밝힌다. 되죠? 그 연습을 한다. 그 연습. 그래야 30번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가 있을까야. 작년 6월도 작년 9월도 수능도 그랬으니까 아마 있다고 봐야 돼. 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통로를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거라고. 그 열어준 통로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뭔지를 한 번은 밝혀봐야 된다. 그런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해봐야 된다 이거지. 라고 권장함. 되죠? 이 두 개가 통로이다. 그 다음 문제를 봐요. 자연수행에 관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요. 자연수행에 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한 병리를 내려고 하자라고 해놓고 나서 지수함수입니다. 그죠? 지수함수랑 수열이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다. 그지? 예를 들어서 A1은 12이다. A1은 12인 걸 열심히 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본다. 그지? 되죠? 그냥 안다 이러면 안 돼. 안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첫 번째라고. 그지? 두 번째로 말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 7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이 말은 실제로 다 해봐 이런 말이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말이라고. 100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열을 정해보면 안다. 이건데 7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이 말은 이 안에 어떤 요동, 질서의 요동이 있을지 모르니 각각 다 해봐 이런 말이야. 되죠?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실제로 각각 항을 다 구해봐야 한다고. 예를 들어를 면밀히 분석. 선생님 이 문제 안 풀어주나요? 안 풀어줘요. 왜? 이 문제는 아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연습력이다. 다시는 이 문제 안 풀어줘. 30번 문제를 앞으로 영원히 다시 안 풀어준다고. 선생님 9월 모의평가 안 풀어주실 건데요? 그럼 유원 요게 해설 강의 그거 안 풀어주나요? 생각해봐야 되겠어. 그치? 그 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도구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수능 선택자라면 이번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해설 강의 볼 때 30번 해설 강의 보지 말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예를 들어보고 다시 접근해보고 그 연습이 실제 마지막 수능 그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선생이 해설해줘. 끄덕끄덕. 선생이 시험의 현장에 있나? 옆에서 귓속말로 말해주나? 야, 귓속말로 야 이건 거야. 이러지 않잖아. 내가 직접 해보는 게 관건이다. 그지?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해설 강의 들을 때 30번 문항을 제외할 것.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안 하면 되나? 안 할 수가 없잖아. 너희들이 하도 해달라 그러니까. 되죠? 30번 문제를 아까처럼 막 고쳐서 문제를 풀 것. 고쳐서 문제를 풀어볼 것. 선생님, 이건 어떻게 고치나? 이건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건 n이고 이건 지수함수 있잖아요. y 콜 2x 위에 있잖아. 이걸 다 바꾸는 거야. n, x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n, n 제곱. 이 함수 이걸 y 콜 x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바꾸면 이 문제가 새로워지고 그때에도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항을 열심히 보고 나서 그에 숨어있는 일반적 질서를 따져낸다 이거지. 수능입니다. 수능은 뭐냐? 여러분들 봤던 그 문제입니다. 그지? 여기에도 당연히 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분석해봐라 이 말이지. 그지? 여기를 면밀히 쳐다봐라. 에서부터 시작해봐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걸 열심히 봐라. 그러면 이 안에 문제가 뭔 말인지가 다 쓰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에 관해서 다뤄봤어요. 마지막 주제예요. 30번까지 끝나는 마지막 주제가 또 남았나요? 작년 6월에 출제되지 아니한 문제가 하나 있어. 지표와 가수라고.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지표와 가수가 출제되지 않았다고. 어쨌든 간에 지표와 가수에 관한 문제는 실수의 집합에서 따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연수의 집합에서 따지라는 문제가 있어. 이건 뭐냐? 로그 A가 실수였던 거야. 양이 실수였던 거야. 이걸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이렇게. n 더하기 알파로 놓고 풉니다. 너를 지표라고 너를 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 중에는 이 집합에서 얘를 따지라는 문제가 있고 자연수의 집합에서 얘를 따지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자연수의 집합에서 문제를 푸는데도 이렇게 풀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또 병신이 되는 거야. 아까 그 수열에서처럼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항상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접근하는 길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길이 있다라고 교과서는 제시해. 왜 안 되느냐? 따져봐요. A라는 숫자를 따져봐. 그러면 10에 N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말이야. 너는 정수이고 정수야. 음의정수, 양정수, 짬뽕 정수라고 0도 포함이야. 너는 0.7R이래. 그럼 이놈 두 개 더하면 정수 더하기 0.7R이잖아요? 그가 갖는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봤더니 너는 그럼 뭐냐? 모든 실수인 거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실수? 왜? 정수 더하기 0.7R이니까. 그럼 너가 모든 실수이면 너는 뭐냐? 모든 양의 실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실수의 집합에서 따져라.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왜? 너는 양수니까 모든 양의 실수에서 따지겠습니다. 이건 오라. 그런데 자연수의 집합에서 따져라도 이렇게 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자연수만 봐라. 자연수 1, 2, 3, 4, 5 이런 것만 봐라. 이랬더니 싫어요. 저는 0.07도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야. 그 미친놈이지. 뭐라고? 1, 2, 3, 4, 5의 수집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데 이 내에서만 생각해봐라. 이건데 선생님 저는요 7.79도 보고 싶고요. 10.937도 보고 싶어요. 미친놈이다 이거 그지? 이렇게 된다. 다른 문제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 대해서 지표가 수행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출제하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되지 않아야 했다입니다. 9월 모의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와 가수를 각각 fx랑 gx라고 할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곱은 이랬으니까 x가 뭐냐 x 양의 실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로그 x라는 녀석이 n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라고. 왜? 너가 양의 실수니까 그렇다 이거지. 에 대해서 문제를 읽어봤더니 너가 정수래. 너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애시당초 정수라는 게 지표니까 그럼 너가 정수라는 거야. 너가 정수. 3 곱하기 가수가 정수인가? 그럼 gx인 가수는 뭐냐? 너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너가 지금 gx인데 가수의 3배 했더니 정수래. 0이던가 3분의 1이던가 3분의 2지 뭐 그지? 왜? 3배하면 정수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지. 라고 만들어져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 로그 x의 제곱은 뭐란 말이냐? 로그 x의 제곱은 그 왜 로그 x의 제곱 보는데 x의 제곱의 지표 보래. 그러면 서로의 2배니까 2n에 더하기 2알파이다. 에 대해서 이놈의 지표를 불려봐라. 알파 0일 때는 2n이다. 알파 3분의 1일 때 그 지표는 2n이다. 알파 3분의 2일 때 그러면 이놈의 3분의 4가 돼서 지표가 2n 더하기 1로 변해간다. 그때마다 더해서 6이 되려면 n은 뭐냐가 문제입니다. 그치? 그래서 n만 찾아내면 돼. 알파 0일 때, 알파가 3분의 1일 때, 알파 3분의 1일 때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 본 다음에 이놈의 지표 만들어 본 다음에 두 놈 더해서 6인 n 찾아라가 문제다 이거지. 언제 푸는 거라고? 언제? 맨날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맨날 그렇게 한다. 내가 기계처럼 반응한다. 맨날 시키는 거. 맨날 이렇게 맨날.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응? 수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 네 번째 건 맨날 그렇게 한다. 지표에 가서 맨날 n 더하기 알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데요? 예비 유치원? 좋아.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그치? 그건 맨날 생각할 줄을 생각 안 해. 자, 그럼 평가원은 뭐냐? 이게 평가원, 그치? 9월 평가원. 그럼 수능은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가 서로 fx, gx라고 할 때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에 이번에는 말이지 양수 x 몽땅 따지지 말고 n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라. 그 문제야, 그지?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러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수직선상에 놓고 나서 지표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이게 자연수를 다루는 방법이야. 지표와 가수가 가는 문제 중 자연수 다루는 방법. 수직선을 써놓고 1에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숫자가 있고 10에서부터 시작해서 99까지 숫자가 있고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999가지 숫자가 있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너 지표 빵, 너 지표 1, 너 지표 2. 인 분류 체계를 한번 따라보거라. 그 문제입니다. 문제가. 자연수에 관한 지표가 있는 문제는 항상 수직선상에 자연수를 배열해놓고 나서 지표에 따라서 이놈을 분류해놓고 나서 문제를 본다 이거지. 지표가 54보다 작대. 지표가 2보다 1보다 가까이 작대. 이 말은 뭔 말이야? 두 자리 자연수까지 포함합니다. 이 말이니까 여기서 봐라 이 말입니다. 99가지 숫자에서 봐라 이 말이고, 가수가 54보다 작대. 근데 이건 뭐야? 54의 가수는 로그 54가 아니고 54는 1보다 큰 거니까 10으로 나눠서 로그 5.4지. 가수가 로그 5.4보다 가까이 작은 것은 이게 문제니까 여기는 숫자 중에 가수로 보면 되지. 너 가수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로그 6 안 돼. 왜? 이놈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 5개 있다.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이 가수는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다 이 말이지. 여기에 5개 있고, 여기는 가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1.0, 로그 1.1, 로그 1.2, 땡땡땡, 로그 5.4까지 있는 거지. 54까지 있다. 여기에 숫자 몇 개 있고 여기에 숫자 몇 개 있느냐? 그걸 한번 헤아려봐라. 그 문제랍니다. 이게 자연수 범위에서의 지표가 수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나서 지표에 따라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에 따라서 숫자를 분류한 다음에 가수권 가지고 보신 것처럼 나머지 숫자들을 찾아나간다, 추적해 나간다 이거지. 지표와 가수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봐요. 평가원입니다. 어디 갔어? 평가원. 그렇구나. 9월 평가원. 수능. 반복되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이제 할 말을 다 했는데,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다. 왜 교과서가 중요한가? 교과서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이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당신들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거 아니고 그것만 시험범위다. 그 이외에 어떤 지식도 어떤 방법도 다 필요 없다 우리한테. 교과서만, 교과서에서 제시해놓은 그것 가지고만 출제하는 것이다. 잡생각, 수많은 잡것들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 선생님 문제 많던데요? 그건 평가로 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낸 문제이다. 이해감? 이게 첫 번째 말이지. 두 번째는 각각의 교과서의 주제에 대해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혹은 수능이 가급적 인접한 시험들끼리는 소주제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 보고 그 다음 9월 모의평가 보면 6월과 9월에 겹치는 문제가 매우 적을 것이고 9월과 수능에 겹치는 문제가 매우 적을 것이다. 따라서 9월의 문제를 보다 6월 문제의 주제들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9월은 바로 수능 코앞이니까. 그럼 9월보다 6월이 더 중요한가요? 가 아니고 문제의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 오늘 지금 수능 보는 게 아니고 6월 모의평가 보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소주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뭘 보면 6월에 뭐가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그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선생님 입으로 말해주세요. 싫어. 선생님 점쟁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한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워지는데 첫 번째 승부처라고 여기가. 여러분 마라톤 하나요? 마라톤? 한 20km, 30km? 이때가 첫 번째 승부처잖아, 그지? 드디어 이게 몸으로는 안 된다. 몸은 이제 다 탈진했는데 대갈통에 있는 뭔가로 달린다 이 말이지 이게. 그 순간 수많은 인간들이 널브러져 간다 이거지. 수많은 인간들이 뒤쳐져간다 이게. 무더위가 찾아오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거지. 첫 번째 승부처야, 그지? 선생님 두 번째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데요? 마지막 그거 49.19km 직전 39km, 40km 그 구간. 그때가 마지막이지. 첫 번째 닥쳐오는 이 승부처에 대해서
여러분 교실이 수많은 잡담과 잠과 떠드는 소리와 지랄에 의해서 지배될지라도 혼자 자리에 앉아서 꿋꿋이 자리를 지킬 것. 아무리 소음이 닥쳐올지라도 짜증이 날지라도 버틸 것. 공부가 잘 안 돼요. 아니야. 그게 공부야. 괜찮아. 그게 공부라고. 다 퍼져 잘 때 이번에 좀 자고 좀 쉬고 나서 다음에 공부하자 그러지 마. 여름이 올수록 점점점 잠을 줄일 것. 선생님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널브러진 친구들 보고 그들 중에 수능에 제대로 승리하는 자 없어. 선생님 있던데요? 있던데요 하는 자 있지. 공부 안 했어 이 말하고 동의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96 밖에는 당연히 있기는 있지. 누가 뭐라 그랬어? 있기는 있지.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96 밖인데. 너무 자진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반드시 이기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